이재명 경기지사 또 이낙연 전 대표가 나란히 전 국민 공약을 내놨습니다. 네거티브 중단 선언과 함께 두 주자가 정책 대결로 전환하는 모습인데 불안한 휴전이다 이런 표현도 여전히 뒤따르고 있습니다. 야권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발언 논란으로 구설에 휩싸여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교수 또 유창선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모처럼 정책에 대한 좀 내용을 훑어볼 텐데 본격적인 정책 얘기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좀 언제가 돼야 네거티브 공방의 흐름이 좀 꺾일까 했는데 꺾였다고 보십니까? 예, 과도한 네거티브에 대해서 여론도 상당히 좀 비판적이었고 예. 너무 이게 진흙탕 싸움으로 가니까 당내에서도 이제 우려가 상당히 이제 컸었죠. 예. 그래서 일단은 특히 이재명, 이낙연 두 유력 주자의 그 휴전 모드가 오늘은 좀 눈길을 끕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갈지는 좀 아슬아슬해 보여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추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추격하는 입장에서는 또 네거티브의 유혹이 항상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재명 지사 쪽은 강성 지지자들이 또 이 문제입니다. 이번에 그 윤영찬 의원 채택한 이메일도 그렇고 예. 또 이상민 선관위원장에 대해서 또 장애비하 그런 아주 문자 폭탄까지 있어가지고 아무튼 좀 아슬아슬한 그런 이제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오늘은 민주당 유력 주자들이 대형 공약들을 경쟁적으로 내놔가지고 예. 뭔가 정책 경쟁의 모드로 전환하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슬아슬하지만 정책 전환이 됐다는 말씀이시고. 네. 그래서 네거티브라는 게 정책 이 선거에서 완전히 배제되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근데 지금 특히 이제 경선 초반에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야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네. 네거티브가 워낙 선거에 거의 지배적으로 작용하니까 유권자들이 보기엔 과연 정책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이제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또 하나가 지금 대선이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은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흠집을 내므로써 자기가 득표하려는 이런 게 너무 강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당내 경선이 있기 때문에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상대방의 과거 행적 같은 거를 억지로 논리를 비약시켜서 자꾸 비트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이건 뭐 유권자들의 판단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설령 아직 본선까지 안 갔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이제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 일방적으로 선언을 했는데 아마 그러한 점이 이제 상대방 캠프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도리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공약이 나왔어요. 공약이 나왔으니까 이런 공약을 중심으로 가야지. 특히 이제 이낙연 대표 측에서 1대1로 토론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박용진 의원이나 김두관 의원 측에서는 이제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 박용진 의원 측에서 네.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1대1 토론은 좋으나 이 1대1 토론 같은 게 주로 이제 상대방에 대한 검증을 이제 명분으로 해가지고 과거의 여러 가지 발언이라든지 네. 행적 이런 것들이 또 문제된다면 1대1 토론이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1대1 토론이 지금 오늘 공약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따 예.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후보들끼리 서로 이제 토론하면 되는 거예요. 논쟁하고. 그게 다 맞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네. 이 공약이라는 게 어떻게 다 100% 완결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좀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100% 완결이 될지 정말 지금 보면 전 국민 대출, 전 국민 주치 일단 자막만 본 시청자분들은 눈길을 좀 끌만한 화두입니다만 정말 현실성이 있는지 두 분께 한번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소득, 기본 주택에 이어서 이제 기본 시리즈 구상 아니겠습니까? 기본 대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고요. 예. 예, 전 국민이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짜리 통장을 이제 갖게 되는 내용입니다. 20년간 장기간에 저리로 대출해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네. 문제는 역시 이제 현실성입니다. 지금 5천만 명도 그 계산을 했을 때 1,000만 원씩 전 국민 5천만 원이면은 500조 원이 됩니다. 엄청난 이제 돈이 되죠. 문제는 이렇게 대출을 해줬을 때 그 대출금이
적절한 시점에 이제 상환이 될 건가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돈이 거짓말을 하지 뭐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가서 이게 돈이 없으면 못 갚는 거거든요. 그때 가서 이게 감당이 가능하겠느냐 이 문제가 되는 건데 네. 과거에도 정부가 보증을 섰던 대출 그런 정책이 몇 개 있었습니다. 서민금융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막상 회수율이 이게 좀 저조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실패로 끝난 그런 정책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뭔가 달라진 그런 해법이 가능할지 이게 결국은 현실성을 좌우하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잠깐 언급하셨는데 신용 등급을 따지지 않고 대출을 이제 해줄 경우에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재원 마련과는 별도로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 지사의 발언 들어보고 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1,000만 원 정도를 은행 금리보다 약간 높은 평균 금리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빌려주면은 마구 빌려다 막 써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우리 국민들의 지적 수준이나 판단력을 불신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런 소수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되 대체적으로 유용한 제도로만 해야 되는 거죠. 분산하면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 이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사 측은 일단은 도덕적, 그러니까 최대 1,000만 원이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금액이라고 합니다만 일단 지금 이 설명 같은 경우 조금 추상적이긴 합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1,000만 원이잖아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그리고 네. 이제 청년 2030에게 일단 실시하자는 거잖아요. 기본 소득도 그렇고 전 국민에게 실시하기 이전에 일정한 이제 바운더리 이를 이제 설정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1,000만 원을 20년 정도 장기로 한다면 1년에 한 50만 원 갚는 거 아니겠어요? 원금을. 네. 그리고 이제 이자를 아주 저리로 한다는 얘기라서 저는 이게 완전히 현실성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도덕적인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데 금액 자체가 많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정도, 2억이나 3억을 30년 정도 융자해 주는 금융기관은 굉장히 많아요. 그건 이제 뭐 상당히 많이 갚는 거죠, 한 달에. 근데 그런 것까지는 안 되는 거니까 1,000만 원 정도를 20년 정도로 한다. 단지 이제 국가가 얼마나 재정 보증을 쓸 것이냐 이런 문제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도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완결성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지금 방향성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지금 그 신용 불량 때문에 융자를 못 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걸 국가가 어느 정도 보증해주면서 그 대신 이제 장기간 20년 정도를 하고 이율을 이제 한 2%나 3% 정도 한다면 물론 국가의 재정이 많이 투입돼야 되겠죠. 그러나 이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하다. 생각해 본 다음에 이게 도저히 전문가들하고 얘기해 봐서 금융 전문가들하고 네. 이게 여러 가지 도덕적 해이라든지 국가의 재정으로부터 어렵다 하면 그때 포기해도 되는 것이라서 이런 이제 공약들은 그야말로 공약이기 때문에 한번 공약을 해 놓고 그런 다음에 대선 기간 중에 후보들끼리 토론이라든지 논쟁을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그 구체성 이런 것들을 검증할 필요는 있는데 처음부터 이게 전혀 문제가 많다. 구체성이 떨어진다, 재원 능력이 안 된다라고 얘기할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 국민 주치 제도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평가를 듣기 전에 먼저 이낙연 후보의 설명을 한번 듣고 또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들 사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1차 의료기관을 활성화시키면서 거기에서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건강의 관리를 받도록 하자. 이것이 국민주치의제도고 이제 우리가 다른 선진국들처럼 국민주치의제도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처럼 동네 병원이나 의원이 국민 어떤 생활과 질병을 관리하는 나를 전담하는 의사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전국민 주치의제도는 유럽에서도 뭐 시행하는 데들은 있어요. 제법들이 있고 그런데 우리 의료 환경에서 역시 이제 현실성이 있을지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네. 일단은 이제 대형 병원들을 많이 선호하지 않습니까? 동네 병원, 의원에서 주치의들을 둔다. 일단은 의료 소비자들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 그 변수가 있을 거고. 예. 그리고 또 아마 의사 선생들이 좀 부정적인 반응들이 현재로선 많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뭔가 이제 인센티브가 있어야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 지역에서
내가 이제 주치를 이제 담당을 한다 하면은 그에 이제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돈의 문제입니다. 역시 해마다 적지 않은 그런 또 재원이 이제 필요할 거기 때문에 이 전국민 주치 제도 역시도 이런 재원 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가능성 이걸 따져봐야 될 텐데 지금 민주당 유력 주자들이 내놓은 그런 대응 공약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아까 그 기본 대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네. 현실적인 재원의 문제, 현실성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세부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은 이 포퓰리즘 논란에 또 휘말리는 이런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완이 가능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확한 세부 계획이 뒤따라야 한다는 말씀이셨거든요. 전 국민 주치 같은 건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세대와 관계없이 우리 모든 국민, 모든 인간에게는 이 의료 서비스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의료보험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불안한 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긴 한데 우선 이제 각자의 문제 돌아와서 네. 제가 사는 동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어느 병원에서 나를 모든 걸 이제 관장해 준다. 그러니까 주치의라는 개념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주치라는 게 이제 병원에서 입원하면은 담당 의사가 있잖아요. 그런 거겠지만 그게 어떻게 시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실현 또는 시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의 문제도 있고 그 시스템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것도 무조건 어렵다라고 볼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색적이긴 하면서 언뜻 보기에는 구체성이 떨어질 것 같기도 한 그런 점은 비슷하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러한 새로운 것들 자꾸만 내놓는 거거든요, 후보들이. 저기서 이런 걸 보면서 왜 진작 당에서 이런 걸 안 내놨을까? 왜 대선 때만 되면 이렇게 공약들이 막 본물처럼 쏟아지는가? 네. 캠프에서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아무튼 그러나 무엇이 됐건 간에 다른 후보들도 공약을 많이 내놓을 거예요, 지금. 여야 할 거 없이. 그런 공약들이 여러 가지 그 토론의 장에서 토론되고 논쟁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뭔가 걸러지고 조금 이제 다듬어지고 이렇게 해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낙연 전 대표의 이 공약도 완전히 허무맹랑하다고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네. 어떤 검토해볼 가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난번 대선 때 나왔던 공약도 한번 다시 찾아봐야겠다 그렇죠. 이런 그런 생각이 생각도 드는데 들죠. 네, 일단 이렇게 정책 경쟁만 놓고 봤을 때 주자들 간에 어떤 후보들 차원에서의 어떤 공방은 좀 잠시 소강 상태인 것 같습니다만 장외 대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물밑 대리전은 좀 치열해 보이는데 지사직 사퇴에 대한 논란이겠죠. 본경선 앞두고 이 흐름은 어떻게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사직 사퇴와 관련한 공방. 네. 네. 그 문제가 뭐 이상민 선관위원장이 좀 사퇴가 필요하다는 뉘앙스의 얘기를 했다가 아주 또 일이 또 커졌었죠. 이상민 선거위원장이 뭐 이재명 지사 그 지지층으로부터 또 아주 문자 폭탄을 이제 거세게 받고 그래서 네. 그 파장도 있고 그랬는데 일단은 뭐 이 정도 선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좀 일단락이 되고 이제 경선으로 들어간다.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 지사직 사퇴가 더 이상 문제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에 명시돼 있잖아요.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공직선거일로부터 90일 전에 사퇴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그야말로 소모적 논쟁이다. 그래서 저는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락이 된 거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특히 야당에서도 원희룡 지사가 지사직을 사퇴했잖아요. 전 지사입니다만 제주도지사가 그거는 그것대로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도지사직 사퇴라 이거는 공정성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상민 위원장이 불필요하게 어떤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정책 관련해서 여쭤보면 정세균 후보도 주택 공급과 관련된 눈길을 끄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뭐 재원 마련 방안도 포함된 주택 공급 공약인데 이른바 초품화. 사실은 이제 초품화라고 하면 흔히 아파트 단지에 초등학교를 키고 있는 단지를 말하는데 이 발상 같은 경우는 아예 건물에 초등학교가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근데 오늘 정세균 전 총리는 주택 공급 280만 호를 공약을 했거든요. 네. 이 숫자가 계속 늘어나요. 지난번에 이재명 지사가
공약했을 때는 250만 호였는데 30만 호가 이제 더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쟁적으로 이 주택 공급 숫자는 늘어나는데 어떤 지역에서 어떤 재원을 가지고 마련을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역시 평가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온라인에서도 반응이 좀 많이 갈리고 있더라고요. 신선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좀 부정적인 얘기도 결국 있고요. 이제 재원, 현실성 이런 거 특히 이제 주택 문제, 토지 문제 아니에요. 예. 지을 땅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지을 땅이 없으니까 이제 그 학교 안에다가 건물 안에다 학교를 아예 같이 짓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재원 방안도 얘기를 하긴 했어요. 정세균 전 총리가. 그러니까 이제 재원도 잘 따져봐야 되겠죠. 네. 그 이제 굉장히 그 이제 구체적이진 않다 하더라도 큰 테두리 내에서 재원을 제시한 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단은 공약이기 때문에 지금 야당, 여당 내에서 토론회가 계속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이거는 이제 네거티브는 뒤로 하고 지금 얼마나 지금 이 부분 가지고 토론할 게 많아요. 구체성 문제, 현실성 문제, 재원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또 공정성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세균 전 총리의 이 공약도 한번 따져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가지고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직 시기상조다. 아직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택 공급 문제가요. 네. 사실 이사 대책에서 정부가 얘기했던 83만 호 공급 이것도 사실 아직 오리무중이거든요. 83만 호도 지금 여의치가 않은데 갑자기 공급 숫자가 껑충 뛰어서 네. 250만, 280만 여기까지 그냥 구체적인 이제 근거 없이 가니까 조금은 좀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모처럼 두 분과 함께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봤습니다.